자, 여러분 유튜브 잘 찾아보셨나요? 아니면 이번 시간까지 마치고 찾아볼래요? 찾아보고 좋은 결과 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건 내성공사 듣는 애들한테만 포함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자, 참고로 이 부분은 그 NCS 배관공사를 넘어서 이제 배관 배선 공사 했던 부분을 주로 다뤘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 이제 발전소랑 변전소 사이에 위치해 하여 전력을 전달하는 선이랍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발전소랑 변전소 사이에는 뭐가 있었죠? 송전선이 있었죠. 변전소에서 이제 주상 변압기까지 가는 선은 이제 배전선이 있었고, 여기 배전선 있네요. 그리고 송전선이랑 배전선은 이제 전압이 높아서 전봇대 상단에 설치하는데, 그 상단보다 밑에 이제 동글동글 말려서 이제 가는 선들이 있었죠. 우리 뭐 인터넷선이나 이제 전화기선, 그거는 여기 통신선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잘 안 보이는 우리 접지선, 그라운드라고 하죠. 0볼트 0볼트에 해당되는 선은 요 접지선이 되겠습니다. 땅에 박아놓고 쓰고, 참고로 이 접지선은 전기에서는 거의 다 이제 초록색이 거의 접지선에 해당됩니다. 초록색 계속 쓸 겁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실제 실습할 때도 선이 이제 초록색은 접지라고 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송전선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를 봤더니 발전을 한답니다. 뭔가 순서가 있네요. 그래서 연료, 불, 증기, 터빈 회전. 여기 봤더니 뭔가 불에서 화력이라는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연료를 넣고 연료를 불태워서 그 불에서 이제 화기를 가지고 물을 증발시켜서 만들어지는 증기, 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발전시키는 거, 즉 화력 발전소가 답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뭘까요? 수력 발전소 뭘로 만들죠? 그렇죠. 물의 압력이죠. 그래서 뭐 폭포나 이런데 이제 물 압력으로 수차를, 그 터빈이죠. 수차를 빠르게 돌려갖고 거기서 만드는 이제 전기로 발전하는 게 수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는 뭐죠? 반도체에서 빛을 쏴갖고 광양자 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광양자 전자로 이제 전이차를 발생하는데, 이 전이차에서 이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말고 태양열 발전소도 있죠. 태양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광기라고 해서 수 넓은 데서 이제 빛을 모아서 그 빛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제 물을 데워서 물에서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키는 게 태양열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력 발전소는 이제 뭐였죠? 바람의 힘이 있죠. 풍력. 바람의 힘으로 프로펠러를 회전시켰죠. 이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이 프로펠러 도는 힘으로 이제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풍력 발전소였습니다. 이렇게 결국 최초에 뭘 갖고 이제 터빈을 회전시키냐에 따라서 발전소가 달라지는데, 문제는 연료로 이제 불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연료 갖고 불을 이제 증기를 만드는 거는 이제 화력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있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융합, 뭐 열병합 이런 걸로 이제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요 기름 석탄 나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답을 확인해 볼까요? 화력 발전소 맞죠? 다음 문제. 다음 중
저압선으로 이용되는 전압이랍니다. 우리가 전압 종류가 좀 크게 보면 세 개가 있었죠. 먼저 여기 아이고 초록색이네. 빨간색으로 아주 고압의 송전선로의 전압들이 있었죠. 뭐 157 뭐 이렇게 높은 전압. 그 다음 배전선로에 22kV, 6kV, 2kV 이런 전압. 그리고 우리가 상용 전압으로 쓰는 뭐 220V, 380V 하는 이제 수용과까지 들어가는 전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저압선은 어디가 되냐? 여기 우리가 주상 변압기라고 하죠. 이 주상 변압기, 이 주상 변압기에서 이제 수용과까지 들어오는 전압을, 요 전압을 상용 전압이라고 하는데, 상용,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용 전압을 저압이라고 합니다. 요 상용 전압을 그 저압선으로 전달하는데, 이거 문제를 봤더니 딱 봐도 킬로볼트인데 유일하게 볼트로 되어 있는 이 380볼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380볼트 말고 우리나라는 이제 더 있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20볼트가 있죠. 그래서 380볼트는 세 선을 이용했을 때, 두 선만 이용하면 220볼트 맞죠?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110볼트를 쓰긴 했는데 요새는 안 쓰죠. 참고로 미국은 아직 씁니다. 자, 인입선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한 것을 고르란다. 인입선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한 거. 인입선이 뭐였죠? 인입선이 우리가 이제 그 발전소랑 변전소에서 전원이 들어오면 요 전봇대를 통해서 요 전봇대에 있는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원을 이제 인입선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이제 수용가인 집이죠. 집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요 빨간선 색깔로 구분할게요. 요 빨간선을 이제 인입선이라고 했는데, 들어올 입이라고 해서 인입선. 쌤이 한자가 헷갈리네요. 인입선을 요 수용가, 우리가 상가나 빌딩, 집이죠. 여기에 들어오는 선을 인입선이라고 하는데, 이 변압기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선을 알아야지 1번을 풀을 수 있겠네요. 이 선을 배전선로라고 합니다. 그 배전선로 전에는 송전선로죠. 송전선로에서 이제 배전선로로 넘어오고, 이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넘어오는 요 선을 인입선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나오는 이제 배전선로에서 직접 수요 장소 인입구까지 들어가는 전선 부분을 말하는 거. 1번 그닥 틀리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전주의 1차 측에서부터 변전소까지 배선이랍니다. 전주의 변압기 1차 측. 자, 전력은 참고로 여기 발전소에서부터 오는 우리 수용과 방향으로 전력이 흐르는데, 요 변압기의 1차 측이 어디 되냐? 여기 발전소에서부터 쭉 오다가 이제 변압기에 처음 부딪히는 부분이 1차 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에 통해서 이제 나가는 방향을 2차 측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전주의 변압기 1차 측에서부터 변전소까지랍니다. 요 반대쪽으로 가네요. 배전선로 쪽인데. 그래서 이때의 배전선이랍니다. 당연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봅시다. 전주의 2차 측에서
건물 인입구까지 배선이랍니다. 맞죠?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4번. 보통 전주와 건물 사이에 애자를 설치하여 인입선 연결한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이번엔 보라색으로 했겠네요. 여기 2차 측에서 수용가로 집어 들어가기 전에 선이 그냥 들어가면 이제 조금 선이 이렇게 늘어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가랑 이제 변압기에 애자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실제 작업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철선을 깔아요. 철선을 깔아요. 철선을 깔고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전선을 이렇게 쭉 깔아서 이 전선이 늘어나지 않게 기존에 설치했던 전선으로 이렇게 묶어 두는데, 이 묶어둘 때 선을 당기는 기준점이 필요하죠. 이때 애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애자를 설치하여 인입선을 연결한다. 말이 되죠. 그래서 잘못 설명한 거기 때문에 보기 2번 1차 측에서 변전소까지, 요 말이 틀렸죠. 요거는 배전선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맞네요. 자, 다음 문제. 회선에 따라 전압의 종류가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내선공사를 해야 하는데, 내선공사에서 이제 선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선이 단상을 싣고 있냐 삼상을 싣고 있냐 좀 다른데, 그래서 봤더니 크게 단상이랑 삼상이랑 문제가 나뉘었죠.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단상 딱 생각해봐도 우리가 기억해보면 접지선은 둘 다 있겠죠. 접지선이랑 한 선만 이용하는 게 220V, 요거 기억날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엔 단상 2선씩 우리가 선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선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지만 요것도 결국 뭐 세 선을 다 쓴다고 해도 380V 요렇게 쓰죠. 뭐 요렇게 쓰기 때문에 단상은 의미가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상을 봤더니 요 같은 초록색 접지선을 쓰지만 선을 3개 다 쓰죠. 뭐 접지 빼고 2선을 쓰기도 하지만 거의 다 3개 다 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삼상이니까. 접지를 빼고 3선을 쓰기도 하고, 접지가 포함되면 잠시만요. 접지를 빼고 쓰면 3상 3선씩, 접지를 포함하면 3상 4선씩이 됩니다. 근데 3상 2선씩은 말이 안 되죠. 왜? 기본적으로 3상이란 게 파형이 이거 아니네요. 파형이 이렇게 물결치돼 있으며 위상에 따라서 살짝 위상차를 둬서 이렇게 세 가지의 파형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접지가 아닌 선이 3개가 필요하죠. 하나, 둘, 3가지 선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3상 2선씩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하면, 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열 발전소는 땅속의 열기나 수증기를 활용하여 터빈을 회전시키는 발전소로 합니다. OX네요. 맞나요? 지열, 땅 지자에 열기 열자. 그래서 땅속의 열기나 수증기를 활용하여 터빈을 회전시킨대요. 맞는 말이죠? 자, 답은 O 맞네요. 자, 다음 문제.
스프링 밴더의 용도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거 2학년 때 한번 봤을 겁니다. 스프링 밴더 뭐였죠? 제가 쌤이 지금 사진은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가 요렇게 생겨갖고 막 꼬여져 있는 스프링 같은 거 있었죠. 이거 나중에 간 휘고 하는데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요 스프링 밴더에 이거 사진 너무 좀 그렇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선과 단자 보호하는데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스프링 밴더가 길어봤자 1m인데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보호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전선의 피복이나 자르는 데 사용한 스프링으로 자를 수 있을까요? 못 자르죠. 아니죠. 피관을 편리하게 자르는데 2번이랑 비슷한 말이네요. 아니죠. 피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한답니다. 답 4번이네요. 답 4번 체크. 정답이죠. 자, 다음 문제. 가공선 송전선은 도심과 같은 곳에서 지하에 매립하여 송전하는 전력선이랍니다. 뭔가 이상하죠. 가공선 송전선 가공 뭐죠? 공중으로 만들었다. 즉 송전선을 위로 띄운 거. 우리가 뭐 전신주나 철탑이나 아니면 전봇대를 두고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은 요 전선을 송전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심에서 잘 못 봤죠. 산이나 아니면 시골 같은 데 많이 있죠. 왜냐? 송전선 자체가 너무 고압이기 때문에 이제 도심에 있으면 여기 아크 방전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선 밖으로 전선이 나옵니다. 우리 자기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밀양 같은 데서도 요 철탑 세우는 걸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이제 과학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도심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답은 X가 됩니다. 그러면 쌤 도심과 같은 곳에서 이제 지하에 매립하여 송전하는 전력선이 뭐가 있을까요? 매립 송전선이죠. 땅에 묻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땅에 묻는 경우에 전압선은 고압선은 아니고 저압선이죠. 우리가 변압기에서부터 이제 배전솔로에 분배받는 전력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변압기로 거쳐서 이제 수용구까지 가는 전력을 보내는 선인데 이 선로 그 매립 전력선이 이제 도심과 같은 곳에서 지하에 매립해서 송전하는 전력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3상 4선식 맞네요. 3개 선 있고 접지가 있고 이 3상 4선식에서 중성선과 나머지의 선의 전압차가 얼마일까요? 요거 한번 했었죠. 접지 선이 하나 있고 이제 선 1선 2선 그리고 3개 쓸만한 게 없네요. 노란색은 좀 안 보여서 보라색으로 대체할게요. 요렇게 선이 있다. 이 선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요렇게 접지를 기준으로 요렇게 1번, 2번, 3번 요 방식으로 쓴다. 요 식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각자 쓸 때 이제 전압이 얼마 걸리냐 했을 때 이거는 명확하죠. 우리가 접지를 쓰게 된다면 반드시 접지 끼고 두 선을 쓰면 220V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따로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세 선을 다 쓴다거나 하면 380V의 3상 전압이 얻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성선과 나머지 상과의 전압차를 보면 이제 답은 2번 220V가 답이 되겠네요. 자, 확인해 볼까? 자, 답이 맞죠? 자,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겠네요.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데 사용하고 가위 날 부분의 숫자는 전선의 직경 파이에 맞게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어떤 도구 문제네요. 가장 안쪽으로는 이제 전선을 직접 자르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내성공사 방과후 때 많이 썼죠. 이거 담배 아니에요. 요 가위입니다. 가위로 이렇게 합시다. 가위, 이 가위인데 여기 숫자가 적혀져 있고 홈이 있대요. 뭘까요? 드라이버? 첫 번째 드라이버 자른 거 아니죠? 충전들이 같은 개념이죠. 아니겠죠? 펜치, 이거 관 꼬부러졌거나 뭐 그럴 때 쓴다고 했죠. 펜치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체크해볼까? 맞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풀어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을까요? 어려운 게 있으면 쌤한테 바로 카톡으로 주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과제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유튜브 채널 개설했던 거 한번 찾아서 이제 쌤한테 알려주면 쌤이 계약하고 나서 바로 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월급은 이미 의미가 없거든요. 자세한 건 계약하고 알려줄게요. 자, 여튼 이제 계약하고 나서 우리가 조금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 조그만 이벤트 만들었으니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나머지 강의들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게 등교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세요. 코로나 잘 극복합시다. 자, 선생님 여기까지. 빠이.